대사와 대화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몇 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민들이 하던 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한국인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와 부딪혀서 좀 머리 쪽이 다쳤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미국 경찰이 이 차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상태가 어떤지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경찰이 다가와서 한국인한테 물었어요. How are you?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 한국인이 피를 흘리는 와중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자, 한국인이라면 아마 DNA까지 새겨져 있을 이 영어 회화 있죠? 누군가 How are you? 라고 물었을 때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데 이 미국 경찰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이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어떠니? 고맙고 너는 어떠니? 라고까지 물어봐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그렇지만 굉장히 잘못된 형태의 대화죠. 이 사람들은 진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수업 시간에 암기하듯이 달달 외운 그 회화가 튀어나왔을 뿐, 반사적으로 튀어나왔을 뿐, 이 사람은 정말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대사와 대화도 소설에서 잘 사용되면 참 좋은데 잘못 사용되면 이런 식의 I'm fine, thank you, and you 같은 이런 식의 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은 대사고 어떤 것이 좋은 대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스티븐 킹은 소설의 3요소, 소설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술이고, 하나는 묘사고, 하나는 대화다. 서술은 행동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묘사는 지금 배경과 내면에 대해서 그려내는 것이고, 대화는 말 그대로 사람들 사이의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말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기만적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무책임하고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다루지 않으면 대단히 순진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인형들이 나누는 대화처럼 느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물들에게 대화를 시킬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말하고 있는 사람을 드러내고 싶어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의 지금 기분이 어떤지,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이 드러나야 되니까 첫 번째 조건이, 두 번째는 서로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촉발되거나 진행되어야 합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제일 재미없고 지루한 대화가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다. 이런 대화. 이런 대화는 쓰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해요. 왜냐하면 누군지도 드러내주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어떤 갈등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면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건성으로라면 다른 사람한테 그래 맞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반응들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화가 나죠. 왜? 저 사람의 진짜 의견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 사람이 자신의 진짜 의견을 말한다면 우리는 갈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대상에게 정보를 주어야만 합니다. 이 정보를 준다는 것은 제가 두 가지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주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많은 초보 작가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대화를 하긴 하는데 독자에게만 정보를 주는 거죠. 누군가를 만났는데 우리 17학번이잖아. 우리가 만난 지 벌써 3년이나 됐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저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상대방은. 그런데 독자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런 대화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되 독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모두가 모르고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은 알고 있지만 독자가 모르는 정보를 준다면 이건 대단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어야 해요.
우리가 소설을 쓸 때 이제 don't tell but show라는 말을 금언처럼 간직하고 있는데 이 don't tell but show, 그러니까 telling과 showing이라는 것은 말해주는 것과 보여주는 것은 서술에서나 묘사에서나 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화에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어떤 대화는 telling을 해요. 그런데 좋은 대화는 showing을 하는 대화입니다. 그렇다면 대화에서 텔링과 쇼잉이 구현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건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책으로 유명한 로버트 맥기의 이제 다른 책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요. 지금 상황은 찰리와 해리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같이 동업하는 처지예요. 그런데 이 동업하는 가게의 문을 열면서 찰리가 해리한테 하는 말입니다. 1번, 오 해리, 우리가 안지 몇 년이나 됐지? 그래, 20년.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됐을걸?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니까 말이야. 벌써 그만큼이나 됐네. 오늘 기분은 좀 어때? 자, 찰리가 동업하는 세탁소 문을 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2번은 이렇습니다. 야, 너 언제나 좀 클래? 네 꼴 좀 봐. 그 거지 같은 티셔츠 좀 보라고. 넌 20년 전에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못된 같아.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정신 좀 차려. 지금 네 꼴이 어떤지 좀 보라고. 네, 대화에 비속어가 섞여 있었는데 자, 어떤가요? 1번과 2번 뭐가 더 좋은 대화일까요?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2번이 더 좋은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1번은 일단 갈등하지 않고 있고요. 똑같이 세탁소 문을 여는데 동업하는 사이라면 사실 얼마나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불만이 많겠어요.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짜증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될 텐데 지금 찰리는 해리한테 처음 본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죠. 20년이나 됐다고 하면서도 오늘 기분은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를 우리가 20년 전 같이 학교 다녔고 알고 지냈다는 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2번에서는 이 정보들이 갈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는 이 갈등 속에 들어간 정보는 쇼잉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대화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갈등 속에 잘 넣어두면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대사와 대화라는 말을 섞어서 쓰고 있는데 사실 대사는 한 줄이고 대화는 그 한 줄에 대사가 섞여 있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구별해야 될까? 일반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 대사는 농축적입니다. 대사는 농축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마디, 서술이 쭉 진행되다가 묘사가 진행되다가 누가 한마디 한다면 그 대사는 대단히 인상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농축되어야 하니까. 그렇지 않은 대사는 사실 좋은 대사라고 보기 어려워요. 뻔한 말을 하는 대사는 좋은 대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사는 좋은 의미에서 비유하자면 어떤 단검같이 느껴져야 돼요. 누가 갑자기 칼을 꺼내서 나를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고 인상적이고 강렬하게 느껴져야 그것이 좋은 대사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대화, 이 대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희석시킵니다. 의미를 희석시켜요. 대사가 의미를 농축시킨다면 대화는 의미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일단 의미가 희석되고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화가 나오면 어때요? 읽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노련한 작가들은 독자가 빨리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선 대화를 길게 등장시킵니다. 그럼 읽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하지만 내가 밀도를 높이고 싶은데 대화를 계속 쓰고 있다면 어때요? 그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글을 맨 처음 시작할 때 글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사나 대화로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미 밀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대사로 시작한다면 조금 다른 얘기지만 긴 대화로 시작한다면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밀도가 떨어진 상태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법서와 작가들이 대화로 이야기를 시작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장면, 첫 문장, 첫 문단은 대단히 강력하게 독자를 세게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화로 시작해서 의미가 희석되고 밀도가 낮아지면 손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 대사나 대화를 쓸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허한 말을 해서는 곤란해요.
아까 제가 예로 들었죠. 두 사람이 만났는데 안녕 안녕 잘 지냈니? 잘 지냈어. 이건 실제로 우리가 만나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사 아닌가요? 아닙니다. 서사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사에서의 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제로 하는 대사와 조금 달라요. 현실에서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서사에서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허한 말, 의미 없는 말, 군더더기로 느껴지는 말들은 좋은 대사, 대화로 등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이 과잉된 말. 이런 것 많이 하죠. 뭐 고함을 지른다던가 야, 너 막 느낌표 10개씩 찍고 이런 것은 좋은 방식의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설, 좋은 산문 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컨텍스트를 통해서 독자에게 뭔가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아까 대화가 의미를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의 대화를 떼어낼 수 없고 그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통해서만 이 두 사람이 어떤 감정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많은 작가들이, 서툰 작가들이 이것을 텍스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컨텍스트를 텍스트로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길게 흐름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럴 자신이 없고 그러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문장, 한 단어, 하나의 비명으로 설명해 버리는 거죠. 야, 너 어떻게 뭐 이런 방식으로. 근데 이건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과잉된 것은 감정이 과잉된 부분들은 항상 독자가 먼저 느끼고 그 감정을 오히려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작가만 먼저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독자를 흥분하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먼저 흥분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과잉된 단어, 컨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서 뭔가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것들은 좋은 대화가 될 수 없고요. 세 번째로는 지나치게 멋있는 말, 지나치게 통찰력 있는 말도 좋은 대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건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명대사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럴까? 이건 우리가 명대사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멋있는 말을 하면, 어떤 잠언적이고 아포리즘적인 말을 하면 그 명대사가 될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좋은 대사들은 평범하지만 그 컨텍스트 안에서 다르게 읽힐 수 있는 대사가 정말로 좋은 대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살인의 추억에서 이 형사 송강호가 용의자 박해일을 막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잡게 되잖아요. 만납니다. 그토록 원하던 용의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하지만 이 형사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말들이 떠올랐겠어요? 네가 죽였냐?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거 네 거야?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정작 그 형사가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용의자에게 하는 말은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심지어 우리 인사말이기도 하잖아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말이잖아요. 왜 범인에게 그런 말을 할까? 용의자에게. 그것은 너무나 많은 할 말이 있지만 그 평범해 보이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이 표현은 아주 다층적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는 인사말처럼 읽히기도 하고요. 정말로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아주 깊이 이면으로 들어가면 존재에 대해 묻고 있는 거죠. 너도 인간이냐? 너도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아주 묘한 대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통찰적인 대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짜낸 것 같은 대사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항상 좋은 대사는 맥락에서 나온다. 컨텍스트에서 나온다. 평범하고 단순한 단어들이 우리의 삶을 깊숙이 찌르는 단검이 되어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대사와 대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교실에서 수업에서 만났다면 더 풍부한 이야기들과 의견을 들었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다시 한번 아쉽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